자, 이번 수업은 액추에이터 중에서 우리가 스태핑 모터, 앞전 시간에 우리가 스태핑 모터 구동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스태핑 모터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펄스에 의해서 각도로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스텝 모터가 이제 스태핑 모터인데, 우리 제어 쪽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또 스태핑 모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태핑 모터 구동의 이제 원리는 이제 제어 신호,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 신호를 주고, 그 펄스 발생기를 통해서 이제 CW 혹은 CCW, CW는 이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CCW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래서 모터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 역방향과 정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그 펄스의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해주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터를 제어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형 이제 이상 스태핑 모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이냐 이상이냐의 차이는 여러 가지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제어할 때, 이상을 제어할 때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 전류를 흘리는 방법이 이제 우리 여자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상 여자냐 아니면 이상 여자냐 혹은 1, 2상 여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일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한 상에다가만 신호를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죠. 이상은 두 개의 상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구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전류를 흘리는 코일이 한 쌍인 거예요. 한 쌍. 그리고 얘가 이제 각도는 1.8도씩, 예를 들면 스택각이 1.8도면 1.8도씩, 0.8도면 0.8도씩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상 여자 방식은 이제 두 개의 코일에 동시에 전류를 흘리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상으로 전류의 흐름을 바꿔 모터를 회전시키게 된다. 상을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8도면 1.8도씩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는 한 상만에다가 전류를 흘리는 거하고 두 상에다 전류를 흘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우선 힘으로 보면은 자석의 힘이 이제 이상이 더 셀 거라는 거죠. 일상은 자석의 힘이 좀 약해요. 토크 부분에서는 이제 이상이 상당히 강하겠죠. 일상 같은 경우는 토크 부분에서 좀 약해요. 근데 일상에서 상을 계속 바꾸면서 회전을 할 텐데, 그죠? 얘는 상을 바꿀 때 아주 빨리 회전할 수가 있지만, 얘는 뭐예요? 자석에 두 개의 상에다가 힘을 줘서 회전시키다 보니까 회전 속도가 좀 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일상은 토크는 작지만 힘이 회전이 빠르죠. 근데 이상은 힘은 세지만 회전 속도가 좀 늦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완한 게 이제 1, 2상 여자예요. 한 번은 일상 주고 한 번은 이상 주고, 교차로 해서. 스택 값도 약간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자 전류는 크고 과도 특성이 좋다. 그죠? 최대 자사동 주파수도 크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펄스 형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상은 한 상씩 A, B, A바, B바, A, B, A바, B바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펄스를 거꾸로 주면, 이 뒤쪽에서부터 주면, B바부터 주면 얘 그러면 역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정방향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주면 역방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시간 갈 때 펄스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냐 아니면 반대로 주냐, 얘부터 이거를 뒤집으면 됩니다. 좌우를. 이사방정 이상여자도 마찬가지죠. 이상은 여기는 지금 1 1 0 0 그 다음에 0 1 1 0 이상씩 주고 있죠. 0 0 1 1 그 다음에 1 0 0 1 1 1 0 0 0 1 1 0 이렇게 준다는 거죠. 0 0 1 1 자, 잘 보십시오.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번갈아면서 주고 있죠. 그죠? 이게 이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주면은 역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1, 2상은 1, 0, 0, 0 일상이죠? 1, 1, 0, 0 이상이죠? 0, 1, 0, 0 일상이죠. 일상 0, 1, 1, 0 이상 주고 있죠?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하는 게 우리가 1, 2상 여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태핑보다 제어 많이 하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제어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태핑보다는 거기까지고요. 이제 공기압 액추에이터입니다. 공기압 액추에이터는 말 그대로 공기에 의해서 압축을 하는 그런 액추에이터를 말하고요. 공압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장치 내에 넣어서 공기를 밀어 넣어서 밀거나 당기는 그런 장치를 이제 공기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로 로봇에서 많이 쓰고 있죠. 산업용 기기나 자동화 쪽에서 잘 많이 쓰고 있고요. 그 공기압 액추에이터는 안에 실린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실린더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공기를 이제 넣어주는 공기압 모터가 있어야 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기압 요동 액추에이터 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압은 액추에이터는 이제 두 가지로 왕복 회전, 직선 운동, 그다음에 회전 운동하는 것들이 있겠죠. 공기압 실린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실린더 피스톤 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린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실린더 튜브. 그래서 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밀고 당기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로드가 있죠. 로드, 피스톤 로드. 이 피스톤 로드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힘을 주게 되는데, 이 포트 A 포트로 해서 이제 공기를 밀어 넣고, 그죠? 그래서 쭉 미는 거죠. 당연히 이 피스톤의 공기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힘이 세게 밀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뒤로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B포트에다가 넣어서 공기를 밀어 넣어서 또 반대로 밀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다 스프링을 달아서 스프링을 자동으로 뒤로 복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로드 커버 앞에 로드 앞에 덮어 있는 로드 커버, 그리고 헤드 커버, 헤드 부분에 이제 커버, 헤드 커버, 이렇게 용어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복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귀에 쓰이는 스프링 또는 외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는 단동 실린더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스프링 붙여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 다음에 피스톤 로드, 피스톤 로드라 했죠. 피스톤 로드가 실린더의 안쪽에 있는 것을 이제 편로드 실린더, 여기 얘가 하나만 있는 거, 양측에 있는 거, 이 반대쪽에도 있는 거예요. 양로드 실린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로드 실린더, 그 다음에 양로드 실린더. 자, 복동 실린더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구조 원리를 설명을 한 거고요. 압축 공기를 넣었다 뺐다 이제 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 피스톤의 이제 그 힘은 그 로드, 피스톤 로드가 받는 힘인 실린더의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밀려면 여기 이제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스톤의 면적, 그 다음에 공기압 두 개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 출력이라고 하는 힘은 면적과 공기압에 따라서 틀린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힘은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실린더의 실제 출력은 여러 가지 손실을 감안해서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 이제 출력이 가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공기압으로 하는 거는 힘이 그렇게 센 거에다가는 못해요. 간략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뭐 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또 제어 분야에서도 약간 다른 그런 제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각 용어들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압 실린더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구조나 작동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쿠션 유무형, 그 다음에 지지 형식, 크기 이런 걸 분류해서 이제 우리가 공기압 실린더의 종류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편로드는 이제 한쪽만 있는 거라 했죠, 로드가. 그 다음에 복동, 양쪽으로 해서 포트로 해서 이제 신호를 공기압을 줘서 이제 좌우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거를 우리 이제 복동 실린더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편로드에 편 한쪽만 있고요. 이번엔 양로드 실린더입니다. 양로드 복동 실린더 양쪽으로 돼 있죠. 그리고 포트가 두 개예요. 이쪽에 놓고 이쪽으로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단동 실린더입니다. 한쪽에서 펄스를 넣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넣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힘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이제 단동 실린더다. 자, 그러면 램형 실린더인데요. 램형 실린더는 요 피스톤의 직경과 그 다음에 요 로드의 이제 직경, 피스톤의 직경과 로드의 직경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직경이 거의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실린더를 우리는 이제 램형 실린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축의 로드의 힘이 이제 강하게 사용할 때 주로 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형 실린더. 얘는 요 통이 상당히 크죠. 실린더 그러니까 피스톤 로드보다는 요 튜브가
실린더가 이제 더 커서 다이어프램 또는 이제 벨로즈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포트에다가 공기를 넣게 되는데, 당연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요 한쪽이 이렇게 좀 약간 들어가서 되어 있는 형태가 힘이 더 받게 된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피스톤도 아주 작기 때문에, 피스톤 로드도 작기 때문에 이제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하는 힘이 더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실린더는 작동 거리는 이제 짧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밀폐 능력이 상당히 좋죠. 여기는 움직이는 범위는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요 실린더 피스톤 로드가 작기 때문에 마모도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린더의 피스톤형, 작동형, 피스톤 로드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다는 거 한번 쭉 흘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압 실린더에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공압 실린더를 선정할 때는 뒤에 이제 플로 차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나열을 해 놓긴 했는데요. 우선은 크게 이제 실린더의 출력. 그죠? 그래서 정지하기 직전에 실린더 출력이 이제 실린더의 이제 출력 개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실린더 내경을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압 실린더의 이제 작동 속도는 부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0에서 70%의 이제 부하율이 되도록 실린더의 이제 내경과 공기압을 이제 결정을 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동작을 시킬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스스로 얘가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실린더 노드 쪽에 우리가 이제 뭔가 밀어내는 힘을 이제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의 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죠. 공기를 압력을 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천천히 움직일 때 상관없지만 이제 고속으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속으로 작동할 때 이제 주하율,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나 압력 변동이 발생해서 작동 속도가 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경은 보수와 교환이 쉽도록 KS 규정품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공압 실린더의 선정 플로 차트인데요. 부하의 개수, 부하 크기, 부하 속도, 부하 이동량, 작업 빈도에 따라서 튜브 내경, 그 다음에 뭐 쿠션 유무, 그 다음에 이제 패킹 형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부하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차이, 그 다음에 뭐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주위 온도에 따라서도 이제 패킹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훅 훑어보는 정도까지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피스톤 로드의 직경, 그 다음에 최대 거리, 행정거리,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피스톤 로드의 직경, 그 다음에 선단의 나사는 이제 주로 KS 규격을 써야 한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권장사항이니까 KS 규격은 이제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으니까 그걸 따르라 이 소리고요. 사용 가능한 최대 행정거리는 좌골 강도에 의해서 결정을 되더라. 그래서 피스톤 로드의 직경, 실린더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고요. 그 제조회사의 그 카탈로그를 참조를 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완충장치 공기의 압축을 이용한 완충장치에서는 이제 사용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 부하의 중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동 속도를 검토해서 쓰도록 해라. 그 다음에 실린더의 작동 속도. 이게가 이제 공기압 실린더인데 이 안에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얼마나 될 거냐. 그래서 주로 이제 50에서 500 정도 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해라 이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속으로 작동할 때는 슬립 현상을 일으키는 최저 속도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가 최저 속도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속도 제어나 윤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용기기의 성능을 항상 확인을 하고 사용해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로드가 이제 직선이니까 직선 쪽에 직선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옆면 측에서 뭔가 하중이 있거나 이제 굽힘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하면 당연히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않도록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공기압 실린더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용 온도의 범위가 5도에서 60도 이상, 60도가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안에 패킹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주의해야 할 거고요. 5도 이하일 때는 이제 에어 드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수분에 의해서 이제 동결되는 현상을 방지를 해줘야 한다 이거죠. 너무 그래서 사실은 공기압으로 하는 거는 온도에 그 아주 0도 이하, 5도 이하, 아주 추울 때 겨울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그죠? 60도 이상 들어오면 또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항상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윤활유가 공압 실린더에 공급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소음의 배합에 의한 실린더 작동 속도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이제 배관 설치는 압력 강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라. 배관이 눌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압식 액추에이터는 이제 공압하고는 또 다른 건데, 당연히 공압보다는 이제 유압은 이제 그 안에 오일을 넣어서 밀어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센 액추에이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포크레인의 각 축을 움직이는 거는 이런 유압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아주 큰 힘을 작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죠. 구조는 공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유압 펌프로부터 이제 유압을 공급을 받고요. 그 작동료가 이제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를 시키는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가 유압 액추에이터다. 그래서 유압 액추에이터는 이제 중간에 밸브에 의한 이제 압력과 유량을 자유롭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공압에 비해서 속도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정지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양호해요. 중간에 딱 쓸 수도 있는 거죠. 공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쓰면 좀 약간 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이제 다양하게 나눠지죠. 유압 액추에이터 직선형, 회전형이 있고요. 유압 실린더, 피스톤형, 램형이 있고요. 유압 모터,
유압 요동력 액추에이터, 뭐 기어형, 피스톤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유압 액추에이터의 특징은 당연히 유압 실린더, 그 다음에 유압 모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동형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는 유압에 의해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 아주 그 큰 힘이 필요한 데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유압 모터는 아까 했던 유압에 의해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고 모터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믹서기나 자동차용 이제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인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자동차에도 유압 모터들이 많이 쓰고 있죠, 당연히. 요동형 액추에이터는 브레이크 밟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유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동형 액추에이터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각도 범위로 내에서 요동을 치는 그건 이제 요동형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수문의 개폐 장치와 같이 각도의 이제 회전 장치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유압 액추에이터는 공압 액추에이터보다는 뭐예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위치나 속도 제어 등 이제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진동이 적어서 매끄러운 동작을 할 때 쓴다 라고 하는 거죠. 유압은 사실은 그러니까 공압은 좀 약간 진동이 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압 액추에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동류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제어 정도의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류의 누설, 약간 기름이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가 좀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동류에 이제 보수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포크레인들 보면 오래된 것들은 옆에 기름들이 쭉 샌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작동류의 점성으로 이제 고속 동작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많이 쓰면 그리고 그 안에 점성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뭐 그런 특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